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먼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하나 드리고요. 본 물건, 경기도 안양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죠? 네, 사례. 본 사례는 이제 우리 의뢰인과 제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거든요.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께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신 우리 고객님이시고요. 현재 이제 계속 진행 중이죠.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우리 의뢰인께서는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고 있는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에 현재 근무하고 계시고 있어요. 대기업에 근무하고 계시는 의뢰인이십니다. 우리 그 대표님께서는 말이죠, 대기업 현재 근무하시면서 세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 오셨습니다. 호텔 황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말이죠, 내가 호텔을 하나 취득해서 운영해 보고 싶은데 계속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되느냐, 호텔 사업을 포기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겸업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볼까 하는 고민도 하셨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고객님께서 가장 비선호했던 경우죠. 이제 근무를 이제 퇴사를 하시고, 회사를 퇴사하시고 호텔 운영을 한번 해보는 게 계획인 거고, 세 번째가 이제 가장 비선호하시는 스타일이셨는데, 제가 세 번째 경우를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텔 사업이 말이죠, 1, 2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몇십억을 투자하시는 거고요. 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가시다 보면 큰 장벽에 부딪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겸업을 하시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소득은 말이죠, 호텔만 운영하셔도 분명히 소득은 원하시는 만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겸업은 가급적 피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그 대표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사직서를 제출을 하셨고, 현재 인수인계 과정에 있고요. 잔금일이 이제 11월 말일이나 12월 초쯤 이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그리고 이제 배수진을 완전히 치신 거죠. 배수진을 치셨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좋은 경우입니다. 이게 배수진을 딱 치시고 호텔에 운영하시면 오히려 더 잘하시고요. 결과도 더 뚜렷하게 더 좋은 결과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본은 11억을 투자를 하실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의뢰인께서는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보다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리모델링 필요 물건을 선호하시는 분이세요. 물건을 선호하시는 분이시라서 리모델링 필요 물건을 이제 계약금 계약을 체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본 11억인데요. 자기 자본 11억에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여러분께서 이제 공통 분모가 많이 형성이 될 건데, 우리 이제 예비 창업자 여러분을 보시면은 상담해 보면은 이제 다른 사업을 하시다가 호텔 사업으로 전향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꾸준히 호텔 사업을 하면서 하나 더 보유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정년퇴직을 하시고 호텔 사업으로 이제 전향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 이제 대표님처럼 근무 중인데 호텔 사업으로 이렇게 전향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표님처럼 이제 환경에 같은 조건으로 가지고 계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이나 우리 또 애독자 여러분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대출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대출금을 이루어지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께서는 자기 자본 11억 중에 현금은 일부 있으시고요.
현금이 11억에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현금을 확보하실 예정이시냐면 아파트, 서울에 아파트가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아파트를 이제 주택담보대출, 주담보죠.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현금 11억 전체를 이제 확보를 하실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주담보를 통해서 우리가 융자를 받으려면 말이죠. 융자를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예. 왜냐하면 사업자 대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 규제에 의해서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융자를 해주면 그 융자 받은 자금으로 또 다시 갭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겠죠.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담보를 통해서 대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사업자 대출입니다. 사업자 대출. 그런데 일반 기업에서는 말이죠. 기업에서 그 채용을 할 때 겸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겸업 금지 조항. 우리 회사를 다니는 동안은 다른 사업은 하지 마라 이거죠. 우리 회사에 전력 투구해라. 어떤 그런 조항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에 다니시면서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법인을 설립해서 많이 투자를 하십니다. 왜? 개인은 바로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부득이하게 다른 사업을 할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을 설립을 해서 운영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담보대출도 이 사업자 대출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법인. 신규 법인을 설립을 해서 말이죠. 개인에게는 그 대출이 안 되니까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등기를 확보하시고 법인 등기. 이 법인 등기를 통해서 이 법인 사업자가 나오겠죠. 법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등록증이 신규를 발급받아서 이 사업자를 토대로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우리가 받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대출금은 우리가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실 때 대출금은 첫 번째 담보가 호텔 담보죠. 호텔 담보를 통해서 우리가 대출을 받습니다. 호텔 담보로 호텔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해서 최대 융자 23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의뢰인처럼 현금이 11억이 확보가 다 안 된 상태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이제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럴 때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됐든 무슨 뭐 상가담보대출이 됐든 또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서 그 다음에 아파트 대출을 받는 거죠.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이렇게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할 때 말이죠. 공담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공동담보. 아파트하고 호텔하고 두 개를 묶어서 같이 공동담보를 제공해서 하나의 금융권에 전체 융자를 받는 경우가 있고 또는 개별적으로 융자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호텔은 호텔대로 담보를 A 금융에 맡겨서 대출을 받으시고요. 아파트는 B 금융에 담보를 맡겨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받는 게 유리하느냐, 공담으로 받는 게 유리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여러 금융권의 복수 이상의 금융권으로 저희가 의뢰를 하거든요. 의뢰를 해서 어느 금융권에서 대출금을 많이 해주고 이자율은 적게 해주는지 그걸 비교 분석을 해서 그 해당 은행을 선택해서 이제 대출금을 이제 실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AB 창업자 여러분들 중에는 뭐 90% 이상은 말이죠. 자기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산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또 융자를 추가로 또 받으세요. 또,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금리가 높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호텔 담보 같은 경우는 최대로 융자를 받고 리모델링 조건으로 더 추가로 받기 때문에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금리가 높으면 이중의 이자율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만큼은 금리가 3%대 정도만 1금융을 통해서 받으셔야지 조금 높은 쪽으로 이런 데도 있어요. 저축은행, 예. 주택담보대출을 저축은행 막 6%, 9%, 12%씩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리해서 융자를 받아서 호텔을 취득하시는 경우는 저는 어떻습니까?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도 말리죠. 왜? 호텔 담보대출을 최대로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3%, 4%대가 아니에요. 4% 후반대나 5% 초반대거든요. 최소한. 그래서 아파트 담보대출도 6%, 9%, 12% 이렇게 받게 되면은 호텔, 모텔을 운영하시면서 말이죠. 일정한 월 매출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운영하시게 되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는 비추천을 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단 이제 주담보를 통해서 3%대 1금융을 통해서 말이죠. 2.8%나 3.5%, 높게는 3.8%이 정도만 이자율을 적용해서 주담보대출로 해서 자금이 확보되는 경우만 가능하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담이나 개별적인 금융권을 통해서 이렇게 대출금을 받는다는 거. 그 과정 여러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 말이죠. 지금 호텔 황제가 이야기하는 게 나랑 좀 비슷한 케이스네. 나는 저런 절차를 밟아서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애독자, AB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사업자 대출, 법인 설립, 법인 사업자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절차를 꼭 이해를 하시고요. 이 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으로서 대출을 받는 것은 어렵고 그 다음에 사업자 대출이 아니면 주담보대출은 불가하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융자를 받아야 된다. 이거 여러분께서 하나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객님께서는 처음 창업하시면서도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죠.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은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보다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좀 더 높습니다. 왜? 중간에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하고 비교했을 때 중간에 우리가 절차상 필요한 게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고요. 리모델링. 그리고 어떻습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월 매출을 정점까지 도달해야 되는 영업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업력.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충족하기가 처음 창업하시는 AB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모두 제가 관여해서 말이죠. 리모델링을 할 때, 인테리어 할 때 설계 도면이랄지 시안이랄지 또 이 리모델링은요, 거기에서 우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목적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은 충족 요건에, 필요 요건에 해당되는 거지, 리모델링이 주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잘 돼야만이 우리가 예상하는 월 매출을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월 매출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일단 리모델링이 그 바운드 안에 상권 내에서 어느 정도 선호하는 분위기가 나와야 되고요. 20대가 됐든 30대, 40대, 50대, 60대 고객층 중에서 주 고객이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연인 손님이 얼마나 오시는지 비즈니스 손님은 얼마나 오시는지 유흥 손님은 얼마의 퍼센트를 매출을 잡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또는 대실 단가 숙박 단가를 우리가 어떻게 책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자면요 경쟁업소가 숙박 단가가 5만 원이에요. 숙박 단가가 5만 원이고 대실 단가가 2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리모델링을 한 시점에는 최고의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숙박 단가를 평행 기준으로 6만 원을 책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실은 최하 3만 원, 스탠다드 3만 원부터 이렇게 가야 되는 거겠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뭐 리모델링을 다 해놓고 경쟁업소가 5만 원이니까 우리는 5만 원만 받아야 되겠다. 대시를 2만 원만 받아야 되겠다. 또는 너무 5만 원 비싸. 거꾸로 4만 5천 원씩 받고 대실비를 뭐 1만 5천 원씩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뭐 예상하는 고객님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또는 너무 현저하게 높게 책정해도 안 되겠죠. 리모델링을 나는 했으니까 2만 원을 더 받아야 되겠다. 숙박 7만 원, 대실 내가 4만 원을 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객단가를 너무 높게 잡아도 우리가 매출의 정점에 도달하는데 좀 어렵겠죠. 그래서 객단가를 책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어떻습니까? 저는 호텔 모텔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무를 해봤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청소를 2년 6개월 이상 했다는 겁니다. 그 청소했던 경험이요. 지금의 호텔 모텔을 중개하면서 그 운영을 해봤던 경험 중에서도 청소를 했던 경험이 가장 빛을 많이 발휘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리모델링 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이나 프론트, 로비, 복도 또는 뭐 계단 쪽이랄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객실, 이 동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선, 침대 위치, 가구 위치, 그다음에 욕실 위치, 이런 모든 TV 위치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 동선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통해서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시는 우리 대표님,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제가 리모델링도 제가 관여를 다 해서 그 동선을 다 잡아 드리고요. 시안까지도 제가 호텔 모텔을 전국을 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머릿속에 아주 좋은 시안도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월 매출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영업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아직 경험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첫 3개월부터 1개월부터 3개월, 예, 이거 적어볼까요? 네. 첫 1개월부터 3개월 동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우리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듯이, 예. 이제 재오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1개월부터 3개월 동안 1단계 제가 영업 노하우를 말씀을 해드리고 제가 방향성을 딱 잡아 드립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리고 계속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계속 방향성을 잡아 드리면서 호텔 운영에 대한 관리, 직원 관리, 주차장 관리, 객실 관리, 또는 고객님에 대한 응대, 객실 판매 요령, 이런 거를 전부 다 전수를 해드리고요. 가장 기초적인 단계죠. 근데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4개월부터 6개월까지. 또 3개월이죠. 2단계. 이제 중급에 해당되는, 1단계를 이제 마스터 하셨으니까 중급에 해당되는 또 영업 노하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개월째부터 12개월. 이때는 이제 6개월이죠. 6개월 3단계. 이제 고급 수준에 해당되는 영업 노하우를 제가 또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컨설팅을. 그렇게 해서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정도는 운영해 보셔야 호텔, 모텔의 운영의 51%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년만 운영해 보셔도 51%, 과반수 이상은 충분히 습득하세요. 51%만 습득하셔도 말이죠. 호텔, 모텔을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수익을 누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대신 최소한 1년 정도는 컨설팅을 제가 해드리고 좀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째부터 이제 1년 이후죠. 13개월, 1년 이후부터 이제 3년이죠. 3년. 총 기간 3년입니다. 예. 3년. 여기는 2년으로 적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총 3년이 되겠죠. 2년. 그러면 1년, 2년에서 총 3년 하시면 한 75% 정도의 마스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뭐 경지에다 도달하시는 거죠. 나머지 25%는요. 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우의 수가 발생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약간의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이제 100에 가까운 퍼센트로 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1년 딱 해보시면 여러분이 수익을 누리시고 처분한 데에는 큰 이상이 없다. 그만큼 영업력은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 같은 경우는 다른 절차에서 추가로 2개가 더 되는 부분, 인테리어 과정, 그 다음에 영업력을 통해서 매출을 정점까지 올리는 그 2가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까지도 제가 참여를 해서 우리 고객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깔끔하게, 말끔하게 해소해 드릴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매출을 최대한 6개월 이내에 매출을 우리가 정점을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점을 찍으셔야 되는데 쭉 가다가 정점을 찍으시면 이제 유지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겠죠. 유지하시는 게. 여기가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월 매출의 정점입니다. 정점. 최대 6개월로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6개월이 소요가 됐어요. 6개월. 소요가 됐고, 여기가 이제 재오픈 시점이죠. 오픈. 시점이에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여기가 이제 3개월이 되겠죠. 1개월부터 6개월까지 거의 매출을 도달해서 6개월부터는 이때는 이제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점의 매출을. 매출이 만약에 여기서 꺾였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시고 일단은 정점을 찍어야 유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단계는 정점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고객님들 보시면은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보시면 어떤 고객님들은 이제 상권이나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말씀을 해드려도 학습 효과가 좀 좋으신 분이 있고 조금 이제 좀 천천히 따라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도달은 어떻습니까? 종착역은 여기는 다 도착하세요. 그런데 어떤 고객님은 이렇게 가시다가 3개월째 조금 더디게 가시다가 3개월 이후부터 가파르게 매출을 이렇게 올리시는 분이 계시는 고객님도 계시고요. 또는 이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세요. 그래서 평균 매출 상승률보다 3개월 동안 좀 가파르게 매출이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역시 한 번은 좀 꺾인다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만 포함이 된다면 아무런 리스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이런 게 리스크죠. 가장 큰 리스크는 우리가 예상하는 월 매출의 정점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말이죠. 여기가 이제 손익분기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손익분기점이에요. 최소한 이 매출이 나와야 제가 수익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적자는 안 본다는 거죠. 그런데 예상 매출이 여기였는데 매출을 이 지점까지밖에 못 올렸어요. 이 지점까지밖에. 이게 바로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 정도의 수익률을 우리가 보려고 했는데 말이죠. 이 정도밖에 정점을 찍지 못한다면 여기가 알파라고 하면은 V 마이너스 알파만큼 수익률이 하락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점에 도달하느냐 도달하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 단계가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제가 직접 방문해서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보고서를 준비해서 보고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은 우리가 좀 리스크는 더 있으나 리모델링을 하는 그 과정과 영업력을 제가 충분히 뒤에서 받쳐드리기 때문에 크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취득하셔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누리시고 시세 차익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필요한 물건을 취득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월 매출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 평균 수익률의 이상, 보유 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의 이상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목적도 되겠지만요.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시세 차익을 많이 보려고 그러는 거죠. 시세 차익. 시세 차익을 더 많이 보기 위해서 우리가 리모델링할 물건을 취득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은 파시는 분이 리모델링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아무래도 시세 차익을 더 많이 가져가겠죠. 사신 분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매도인의 지위에 있을 때 리모델링을 완료한 자 위치에 서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분에게 처분하시게 되면 시세 차익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시세 차익을. 네. 그래서 이제 시세 차익은 언제 봐야 제일 많이 보느냐? 이거는 역설적으로 말이죠. 매수인의 요건에 충족됐을 때, 요건 충족 시 매도인은 시세 차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무엇을 원하느냐? 첫 번째는 수익률이죠. 수익률. 안정적인 수익률. 이렇게 매출을 정점에 도달을 해야 처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달을 해야. 여기까지밖에 못 오면 처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수익률이 안정되게 누릴 수 있는 물건의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매수인께서는요, 리모델링 완료 시점이 얼마 안 된 물건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야 감가상각이 덜 발생된 물건. 그죠? 리모델링 한 지가 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좋아하신다는 거죠. 리모델링 한 지가 한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더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3개월이 됐을 때에는 매출이 어떻습니까? 정점에 도달한 시점이 아니죠. 그러면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을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래서 리모델링이 완료된 시점이 가장 적은 얼마 안 된 지점, 그러면 정점도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때부터 매도인은 매매를 진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야만이 매수인의 요건에 충족된다 보시는 거고요. 우리 의뢰인께서도 처분 목적으로 호텔을 취득하셨거든요. 그런데 일단 계획은 지금 이렇게 방향을 제가 잡아 드렸어요. 또 그렇게 원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향후에 보시면 이때 됐을 때, 이때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딱 매출의 정점에 도달하면요, 실제 팔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너무 아깝거든요. 더 보유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어떤 고객님들께서는 이제 정점에 딱 도달하시고 처분하기로 했는데 계획의 방향성을 바꾸셔서 계속 보유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왜? 팔기가 아깝다고 계속 보유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애정대로 처분한 분도 계시고, 그거는 참 행복한 고민이겠죠. 그때 가서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도 물론 좋지만 추세가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도 한번 이렇게 눈여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이 부족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요, 법인을 설립해서 대출을 받으셔서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안양에 입지한 모텔 매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 번호는 119-644번이죠. 네. 사용 승인일 1997년 11월 28일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이렇게 형성돼 있죠. 대지 면적 268제곱미터.
평수로는 81평이고요. 연면적 949평이죠. 평수는 287평입니다. 매가 현재 26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이시죠. 현재 융자는 6억입니다만 리모델링 조건으로 최대 융자 23억까지 최대 융자 가능하시고 실인수가 10억이 이제 소요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리모델링 비용은 7억이 들어간다는 계산이겠네요. 7억 리모델링 조건으로 최대 이용자 23억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월 매출은요 2,700만 원씩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주차는 다수 가능하시고 객실수가 30개입니다. 객실이 상당히 많죠. 객실수 30개. 대지 면적이 81평이고 연면적이 287평인데 객실이 30개면은 객실수가 많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연면적 대비 객실수가 많기 때문에 객실 평수가 좀 적은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임장을 통해서 가보시면 말이죠. 해당 물건은 객실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30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죠.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253만 6천 원이고요. 평으로 환산하시면 838만 3,471원에 해당되는 경기도 안양에 입지하고 있는 모텔 매매 물건 현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도권에서 말이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에 여기가 서울이고요. 이쪽이 이제 경기도고 이쪽이 이제 인천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 이렇게 보시면 수도권에서 우리가 수요량이 많고 집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어딜까요?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릴까요? 서울에서 먼 인천 지역, 여기가 A라고 한번 해볼게요. A 지역과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인천 지역, 여기가 B입니다. 그러면 A와 B 중에 어떠한 입지 조건을 가진 호텔이나 모텔이 집가 상승률이 높고 수요량이 많을까요? 수요량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처분하기가 쉽다는 거죠. 무조건 보시면은요,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이 수요량도 많고, 그 다음에 개발 호재랄지, 통상 개발 호재랄지, 그 다음에 집가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경기도 역시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가 있을 거고요. 서울에서 먼 경기도가 있을 겁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가 집가 상승률이 높고 개발 호재도 더 많을 확률이 높고 수요량도 더 높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이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랜덤으로 말이죠. 여러분께서 호텔 모텔을 한번 A 지역과 B 지역 또는 C 지역이나 D 지역을 가지고 한번 공시지가 상승률을 한번 확인해 보셔도 호텔 황제 말이 맞구나 이렇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분당이나 용인 지역, 이런 지역이 지가가 높은 이유가 서울에서 가까워서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접근성이 좋잖아요. 출퇴근하기가 용이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걸로 판명을 했을 때 이 경기도 안양 지역은 거의 집가 상승률이 다른 경기도 지역보다는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본 물건의 가장 큰 타이틀이 뭡니까?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리모델링 필요 물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대 용자는 지금 23억인데요. 최대 용자 23억은 조건부죠. 무슨 조건부입니까? 7억 리모델링 조건부 대출 그럼 보셔야 되겠죠.
리모델링 조건부 대출. 네. 우리가 이제 금융권에 이런 조건부 대출을 하나의 상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이 있다. 이러한 상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상품은 말이죠. 1금융권은 이런 상품 자체가 없어요. 상품 자체가 없고 1.5금융이나 2금융권에 이러한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조건부로 최대 융자가 높게 나온다. 뭐 80% 이상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보셔야 되겠죠? 이러한 최대 융자를 받는 곳은 1.5금융이나 2금융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자율이 몇 프로입니까? 이자율이 4%에서 한 5%대 이렇게 보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예상도 충분히 이제 하실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 물건은 이제 시장 가격 이하로, 시장 가격, 이하로 현재 매매 진행 중입니다. 예. 현재 소유자께서 직영 중이시죠? 이게 직영 중이신데요. 현재 소유자께서 연세가 좀 많으세요. 연세가 좀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호텔에 못 오십니다. 직원들이 오토를 맡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직원들이 주인 정신을 가지고 그 호텔을 운영을 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물론 일을 많이 해봤지만 정말 대표님 입장에 서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호텔은 어떻습니까? 계속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선호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악순환일까요? 계속 악순환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처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가지입니다. 제가 대표님이 처분 안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번을 찾아가서 처분하시라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일 없다. 그러면 직접 융자 더 받으셔가지고 리모델링을 차라리 하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연세가 많으니까 그런 도전 정신이 없어요. 현재에 만족하는 겁니다. 왜? 융자가 6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출 2,700만 원만 나와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시거든요. 직원 4명 고용하셔도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악순환을 눈에 보고 피부로 느껴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그러면 많이 낮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팔리겠죠. 그래서 지금 안양에 81평이고 객실이 30개고 일반 상업지역인데요. 20억대 중반 정도 하는 물건이면은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처분을 권유드린 이유는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지금 우리 대표님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대표님께서 이게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사망을 했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는 거죠. 상속. 그 사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속은 1.5대. 자녀분 1대 1대 뭐 자녀분이 3분이면 이렇게 1대 1대 1. 자녀분이 2분이면은 사모님 1.5대 0.5가 더 많습니다. 1.5대 1대 1대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속 그냥 해줍니까? 상속세를 납부해요. 상속세.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돼요. 상속세는요, 가장 쉽게 계산했을 때 배우자가 있다. 그렇죠? 배우자. 만약에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사모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대표님이 배우자죠? 배우자와 그 자녀 직계 비속. 그 자녀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 둘 다 계셔야 돼요. 둘 중에 한 분만 계시면 안 됩니다. 둘 다 계시는 경우 상속세는 시가 부동산이니까 시가 10억 10억 이하일 때에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세가 10억 이상이죠. 지금 6억 빼면은 만약 26억에 매매가 됐다. 시가가 26억이다. 시장 가격이다. 시가다. 그러면 현재 융자 6억 빼고요. 20억이 상속되는 거예요. 20억.
10억이 초과됐죠? 그럼 상속세 나옵니다. 상속세. 5단계 누진세율로 상속세 나오고요. 이 상속세도 비율대로 다 납부하셔야 돼요. 상속세만 냅니까, 여러분? 또 하나 내셔야죠. 취등록세 또 내셔야 돼요. 취등록세. 예. 취등록세. 예. 보유 기간 동안은 상속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유하실 때는 상속세를 안 내셔도 돼요. 근데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처분이 가능합니다. 등기를 하려면 취등록세 내셔야 되겠죠. 그쵸? 등기해야 돼요. 사모님, 아들, 지분 1.5 대 1 대 1 대 1. 예, 등기해야 됩니다. 취등록세도 내셔야 돼요. 몇 프로입니까? 원칙적으로 4.6%. 취등록세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6억에 처분을 해서 6억 상환하시고요. 20억 남죠? 현금은 어떻습니까? 현금은 아무래도 편법적으로 또는 절세 효과가 좋아요. 조금 이렇게 물밑으로 조금 이렇게 증여 비슷하게 편법적으로 편법과 우리가 합법은 말이죠. 불법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그래서 현금이 있는 자산을 우리가 증여하기에는 조금 절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편법적으로. 하지만 특히 상속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상속은 이거 빼박입니다. 빼도 박지도 못하고 그대로 우리가 세금 납부하셔야 돼요. 무슨 세금? 상속세 내셔야 되고 또 취등록세도 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금 두 가지 내고 그러면 지금 26억을 팔아서 6억을 20억, 세전이죠. 세전, 양도세 세전, 20억의 시세 차익을 20억을 현금으로 확보하는 게 좋지. 확보하고 양도세를 내시는 게 낫지. 상속세, 취등록세를 내시는 게 더 불리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건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물건은 어떤 부동산은 차라리 상속하는 게 유리하고 또는 증여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해당 호텔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한 결과 상속 증여보다는 매매를 통해서 자산을 배분하는 게 훨씬 더 절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대표님 사모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처분을 하겠습니다. 26억을 받아주시죠 라고 해서 중개 시장에서 현재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본 물건은 이제 7억 리모델링 하시죠? 네, 7억 리모델링을 하시면 리모델링 시 월 매출 우리가 예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월 매출은 제가 분석한 결과 6천만 원 예상이 가능한 호텔이다. 이렇게 분석을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이자 지급액. 우리 대표님 사모님을 제가 겨우 설득을 해서 제가 이 매매 물건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이 공개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되게 싫어하세요. 이 소유자께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가 많은 정보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보다 많은 내용을 가지고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 지급액은요. 23억.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시면 1년의 이자율이 4.6% 보시겠고요. 1년의 이자가 1억 1,300만 원이고요. 12개월로 나눠보면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월 매출 6천만 원 중에서 939만 원 이자를 이렇게 부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을 한번 볼까요? 여기다 적어 볼까요?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자기 자본 10억 투자하시죠? 10억 투자하시면 월 매출 6천만 원에서 매달 1,700만 원의 순수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고요.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기대 수익률은 20.4% 이렇게 나왔습니다. 20.4%. 예.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별표 5개짜리 팁이었죠. 법인 설립을 해서 융자를 받는 과정 우리가 말씀드렸고요. 또 경기도 안양에 입지한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예상 수익률이 20.4%에 다다라는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